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총론 저자 김정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파트 2 정보활동 업무 영역에서 제6장 비밀공작 활동 부분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공작의 총괄적인 개괄 부분입니다. 비밀공작이라는 것은 주로 해외에서 국가의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 실행되는 활동으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책임이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비공개적으로 또 비밀리에 수행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공식 외교나 군사 행동과는 달리 은밀성을 핵심 특징으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첩보 수집과 방첩 활동이 동시에 병행되기도 합니다. 정보활동이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수단이라면 비밀공작은 국가 대외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배후 조종 세력인 자국의 개입 사실을 노출하지 않는 채 타국이나 특정 단체의 사건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비밀공작의 핵심은 개입은 하되 드러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크 로렌탈은 비밀공작을 국가의 중요한 이익이 위협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제1방안과 군사력을 사용하여 직접 개입하는 제2방안 사이에 위치한 제3의 선택지가 바로 이제 비밀공작이라는 것이죠. 즉, 비밀공작은 군사행동에 따르는 정치 외교적인 부담을 피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간적인 대안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밀공작이 정보학계에서는 비밀공작을 국가의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비밀공작이나 또는 비밀공작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이제 비밀공작을 정보기관만이 수행하는 고유하거나 특정한 활동으로 한정하거나 또 자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민주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정보기관은 공조직으로서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활동해야 하고, 비밀공작 역시 원칙적으로는 적법성을 전제로 수행되는 국가 정책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공작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 세력의 행태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외교나 국방 등 정책 부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서 국가정보기관이 은밀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가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활동이라도 이것을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수행하면 외교정책이 되고, 국방부서가 이제 수행하면 국방정책이 되지만은 정보기관이 비공개적으로 수행할 경우는 이제 비밀공작으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비밀공작을 자국의 개입 사실을 노출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타국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쳐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이것은 대통령과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있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밀공작은 헌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밀공작은 국가별로 다양한 용어로 불리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군사개입과 외교 사이의 제3의 정책 수단으로 제도화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국가별 용어의 차이점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공작의 목적은 상대국의 정책 결정 과정과 정치, 군사적인 환경에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책 결정자, 여론주도층 또는 의회를 대상으로 영향공작을 수행하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정치 체제의 변화나 권력구조 전환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전시에는 적대국의 전략, 전술과 정치, 경제, 군사 상황을 기만해서 전쟁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비밀공작의 기본 원칙은 국가 대외정책 목표와 일치하고,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명확한 판단, 공작 과정에 대한 감독과 평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실행을 하고 책임 있는 관계부서의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비밀 공작의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비밀 공작은 정보 겸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 활동으로서 공작의 배후 세력을 은폐한 채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작 수행 과정에서는 뇌물, 사기, 폭력 등 비합법적인 비윤리적인 수단이 수반될 수 있고, 주로 외국의 정치, 사회적인 주변 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비밀 공작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여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보 수집과 방첩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밀 활동을 이제 포괄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울러 비밀 공작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비정형성을 지니고 있고, 전 과정에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비밀성이 요구됩니다. 공작 실패나 폭로에 대비한 복선적인 준비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죠. 또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장기 활동이라는 점도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 공작의 필요성인데요. 비밀 공작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은 정보의 정치화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고, 상대국의 내정 간섭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자의 의지에 따른 정책 수단으로서 국가 차원의 어떤 결정 없이 수행될 수가 있고, 민주법치주의에 따른 적법성과 엄격한 통제가 이제 전제되어야 되겠죠. 비밀 공작과 비밀 활동의 관계인데, 비밀 공작은 정보 수집, 분석, 방첩과 함께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임무 중의 하나이며, 비밀 활동은 이러한 정보 활동 전반을 은밀하고 보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은 그 성격상 원칙적으로는 비밀성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비밀 공작은 외교 정책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개 외교가 외부에서 상대국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라면, 비밀 공작은 대상국 내부에 비공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이제 자국의 안보와 국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가 대상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비밀 공작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비밀 공작에는 이제 첩보 수집이나 방치 활동과 같은 정보의 획득 보호 활동, 전통적인 외교 군사 활동, 법 집행 기관의 통상적인 법 집행, 그리고 해외 주재 기관의 공개적인 정상적인 활동을 정상적인 활동 지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죠. 일반적으로 정보기관 활동이 더러운 일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밀 공작은 특히 은밀성과 강한 개입성을 지닌 활동으로서 더러운 기술 또는 더러운 전쟁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비밀 공작의 이론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당한 전쟁 이론입니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전쟁은 합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명령되고 정당한 원인을 가지고 있고, 선을 지향하는 올바른 의도를 전제로 하고 있죠. 여기에 현대적인 해석은 모든 평화적인 수단이 소집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고, 전쟁으로 예방하려는 악이 전쟁이 초래할 피해보다 커야 한다는 이제 조건을 추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당한 비밀 공작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쟁 윤리를 비밀 공작에 적용한 것인데, 비밀 공작 역시 엄격한 정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입법부의 동의와 최고 통수권자의 승인, 명확하고 정당한 목표, 높은 성공 가능성, 목적에 부합되는 수단의 선택,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비밀 공작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또 미국 사회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라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정당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밀 공작의 선택 이론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적을 제압하는 방법을 4단계로 구분해서 계획과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는 별모를 최상책으로 하고 있고, 무력 공격인 공성을 최하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벌모, 벌교, 벌병이 비밀 공작에 해당합니다. 미국 CIA 역시 비밀 공작 수단을 관심 수준에 따라
수준에 따라서 단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입에서 시작해서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 교란과 혼란 조성, 최종적으로는 정권 강제 교체와 물리력 사용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수단으로 점적으로 수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필요성과 위험성을 고려해서 비밀 공작 수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밀 공작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공작의 특징은 이 책에서 지금 현재 13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비밀 공작 특징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 공작 특징만 잘 알고 계시면은 비밀 공작 파트에서 주로 이제 매년 2, 3문제, 많으면 2, 3문제, 한두 문제 꼭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밀 공작의 특징을 알게 되면 나오는 문제를 많이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비밀 공작은 정보기관에 의한 국가 정책의 직접적인 집행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의 이 집행 업무는 비밀 공작이 이제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아니라 외교, 국방 정책상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집행 업무는 외교, 국방 정책상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국가정보기관 본연의 고유한 임무 수행에는 사실은 비밀 공작은 역행이 되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창설 목적과 존재 이유는 정보 수집 활동과 정보 분석을 통해서 국가정보를 생산해서 정보 사용자가 배포하는 데 있는데, 이 비밀 공작은 이제 그 활동 이상의 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밀 공작 활동으로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존재합니다. 이 비밀 공작 활동은 특별한 이유와 환경으로 정보기관이 이 국가 정책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 공작 업무도 합법적인 국가 사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용상은 불법적인 상황이지만 실질상 국가 안보와 국익의 도모를 위해서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법에 근거한 비밀 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비밀 공작은 기본적으로 국가 대외 정책의 집행 대행인데, 민주법치주의 국가의 법치 행정 원칙에 근거한 공작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 명령에 의한 근거 조항을 갖추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또 대부분에 의해 비합법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합법성을 갖고, 원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고 있으면서 법에 근거한 합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법적이라는 의무는 바로 국제법적으로는 사실 비합법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국내법에 의한 것은 정당한 합법성을 갖고 비밀 공작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국의 개입 사유를 철저히 은폐하면서 비합법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비밀 활동이 바로 비밀 공작 활동입니다. 이것은 일반 행정부처가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비밀 공작은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정보 수집 활동에서의 보안은 활동 그 자체의 비밀성을 유지한 반면에 비밀 공작은 보안의 중점이 이제 공작의 배후 세력, 즉 행위 주체에 대한 은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 비밀 공작은 외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의 집행을 대행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경우는 비밀 공작은 정부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공개적으로 사실임이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전통적인 방첩 활동과 외교, 군사 활동 또는 법 집행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상대국의 정치, 경제, 군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연방정부의 행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시나 독재 국가는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비밀 공작은 외국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가능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죠,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신속하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외교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비밀 공작 자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전쟁이라든가 외교 정책에 비해서는 좀 신속하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어떤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은 비용입니다. 전쟁보다 저렴하고 또 다른 외교 수단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장시간 특히나 소요되는 외교 교섭이라든가 대규모 무력을 동원한 군사 개입보다는 적은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약소국에게는 심각한 주권 제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이게 비밀공작 같은 경우는 강대국이 이제 약소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정 간섭 형태에 의해서 지도자 배후에서 조종하려는 시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권 제약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상 225페이지까지 비밀공작 제1절 개요 파트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절 비밀공작 유형의 225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